세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이 선거에서 우파들이 대부분 이기고 있다. 그래서 15번의 선거가 각국에 있었는데 13번은 우파가 승리했다. 그래서 이 우파들이 이 좋은 정책을 내세워서 유럽의 지금 장기 경기 침체에 좌파들이 대안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또 뭐 이 그리스의 시리자 급진 좌파 연합의 좌파 정책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우파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구제의 금융까지도 받았습니다만 우파 코엘류 정권이 재집권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을 우파가 이기는 부분은 뭐 저도 보수 지지자로서 찬성입니다만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파의 승리는 영국의 보수당이 연금이나 그 다음에 각종 급여,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급여를 갖다 축소시키고 노동유연화를 도입하면서 개혁에 성공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뭐 유럽의 각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그 나머지에 이번 선거의 우파의 승리의 배경에는 지금 중동계 난민들, 아프리카계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유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의 지금 최대의 정치 이슈가 난민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난민이 자꾸 밀려오면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그 난민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호적이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거부감을 느끼면서 반대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사의 유럽이 포용하기에 정체성에 있어서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질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럽의 각국의 국민들에게 작용을 해서 공포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들이 십자군으로 중동을 치러 갔지만 이제 중동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전부 유럽으로 밀려오는데 이것이 나중에 유럽의 우리 기독교 정체성, 기독교에 대한 이 정통성에서 기반한 유럽 사회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우파들의 승리에 큰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요, 꼭 우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일부는 또 선동에 의해서 극좌파가 이길 겁니다. 근데 극좌파와 극우파가 이 민족주의를 강조한다는 데서는 사실은 별 차이점이 없는 그런 극좌파와 극우파가 지속적으로 득세해 가게 될 것이고, 그 원인은 난민으로서 우파가 좀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기성의 정치 세력이 몰락하고 이 극우 극좌들이 득세해가는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같이 선제적 개혁에 성공을 하는 나라에서는 합리적인 우파가 승리할 수는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지역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과시켰는데요. 정작 주도하는 미국이 내년 4월 이후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이런 협정은 통과가 되죠. 우리나라도 한미 FTA, 한중 FTA 이런 부분을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미 FTA가 그렇게 해서 비준 과정에서 좀 시끄러웠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말인데 이 국회 비준이 매우 험난하고 길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강경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 원론적인 좌파, 즉 버니 샌더스 이번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무소속 출신 민주당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민주당 내 극좌파들은 오바마의 이런 부분들이 TPP가 결국은 미국의 경제를 파괴할 거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것이지 미국의 노동자나 서민에게는 불리하다라고 반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에는 또 강경파 극우 도널드 트럼프가 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반대하는 것은 중국이나 아시아계의 일자리들이, 남미의 일자리들이 전부 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게 될 거다. 저 공장들이 다 그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쪽에서 값싼 물건이 들어오면 미국의 그런 나라들과 겨루는 내수 산업이 다 붕괴될 거고,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들을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자나우나 비슷한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극좌 극우에서 이 오바마의 TPP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TPP를 비준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건데요. 제가 여기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비준되기 전에
재빠르게 한국이 일본하고도 잘 이야기하고 미국하고도 잘 이야기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한국의 뭐 경제단체에서는 TPP에 가입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동차나 금속 기계 이런 부분에서 일본보다 경쟁력이 훨씬 뒤처지니까. 겉으로는요, 일본 다 따라갔다고 큰 속 지는 사람이 꼭 이럴 때는 일본보다 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이에게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농민들이 전부 피해를 본다 할 때 한미 FTA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거는 그렇게 통과시키고,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통과 안 시키면 말이 됩니까? 아니, 한국의 농업이요, 미국하고 견주어서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은 일본하고 견주어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TPP 가입을 반대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모양인데요. 정부는 눈 딱 감고 무조건 TPP에 비준의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가입을 하도록 해가지고 12개국이 출범하는 게 아니라 13개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출범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베가요, 재집권하고 난 뒤에, 아베가 재집권했단 말은 아베는 총리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에 총리를 1년간 했어요. 그때 비참하게 선거에 지고 쫓겨난 다음에 아베가 절치부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 5년 만입니까?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는데, 잡고 나서는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죠. 재집권하고 벌써 세 번째 개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자민당 총재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3년 더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고이즈미처럼 일본을 굉장히 장기 집권하는, 뭐 옛날에 나카소네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처럼 장기 집권하는 총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건 새로 강요를 임명했는데요. 신임 강요 10명이 대부분 강경 우파라는 겁니다. 아베로서는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라볼 때요, 날카롭고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별별 장관이 다 있는데요. 1억 총활약 담당상, 즉 일본 국민이 한 1억쯤 되니까 그 일본 국민들의 뭐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해서 만드는 또 장관 자리도 있고요. 오키나와 담당상이라,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아베가 전폭적으로 미군 기지를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관 자리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북한에 납치된 사람을 담당하는 장관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젊은 이 강경 우파들로 배치를 했는데요. 10월 말 11월 초에 열리는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서 아베가 한국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면요, 아베하고 박 대통령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그때 해야 됩니다. 일본이 저렇게 가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만을 잘 이야기해서 조정하면서 서로 공통적인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 간에 밀린 일들이 한꺼번에 풀립니까? 중국이요, 한국 보고 6.25 참전에 대해서 뭐 영웅적인 전쟁이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국의 열병식에 가가지고 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까지 따지면 거기 가면 안 되죠. 중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됐고 우리나라 사람 수십만 명이 중공군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중공군 사회를 해요? 그것도 하는 것은 과거는 과거의 일이고 현재는 현재의 일이고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건데, 왜 일본한테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일본의 지금 과거사, 사과, 독도 문제, 뭐 위안부 문제는 계속 촉구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임기 내내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아베하고 정상회담이 물밑에서 추구되고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여론을 의식하고 어쩌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베가 거꾸로 가는 거는 그 나라의 입장이니까 그건 그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본하고의 현실적인 이득만 취하고, 우리가 일본하고의 악화돼갖고 등을 지면요, 중국이 제일 좋아합니다. 북한이 제일 좋아합니다. 미국은 제일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안 된 거는 안 된 걸로 놔놓고 된 거는 된 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그 할리우드 스타 중에서 바람둥이로 뽑혔던 사람이 조지 클루니입니다. 한때 007 제임스 본드 후보로 뽑혔고요. ER이라는, 그러니까 병원 응급실을 다룬 이 드라마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상업적 영화 또 더 나아가서 예술 영화 이런 데에도 많이 출연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한 게 자기가 영화 감독도 많이 했는데 절반쯤은 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상업적 영화에 출연하고 절반쯤은 자기가 감독을 하면서 이 문제 있는 사회의식 있는 마이클 클레이턴 같은 그런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또 중동의 비리를 다룬 뭐 시리아나나 이런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조지 클루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조지 클루니가 미국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아스팔트에 경찰에 의해서 눕혀진 채 손이 뒤에 묶여가지고 플라스틱 끈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흉내만 내는 진보 좌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배우입니다. 또 버는 돈 중에서 사회적으로요, 뭐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위해서 돈도 많이 투자하는데요. 이 사람이 첫 결혼에 실패하고 온갖 할리우드의 유명 여자 배우와 다 이렇게 이 바람을 피웠다. 바람이 아니죠. 뭐 싱글이었으니까 사귀었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작년인가 결혼을 했죠. 부인이 레바논 출신의 그 미국 뉴욕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캠브리지스도 공부를 한 엄청난 재원입니다. 아말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제 이름이 아말 클루니가 됐죠. 키가 한 178쯤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굉장히 이쁩니다. 중동 사람들 잘생긴 여자 그대로 정통원인데요. 이 여자는 무슨 패션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입고 다니는 옷이 전부 그냥 패션 화보입니다. 이 앤 해스웨이가 뭐 이 악마는 프라다에 입는다라는 영화에 나온 그런 부분들을 방불케 하는 정도의 패션 코드가 있는 여자인데요. 어쨌거나 이 여자는 남수단 문제라든지 뭐 이 세계적으로 분쟁이 되는 어떤 인권 문제 이런 데에 주로 집착하는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뭐 아마 돈 걱정하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그런 걸 하라 했는지 여자 활동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몰디브라면 저 인도양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재판에 변호사로 등장을 했는데 이 상대편 변호사가 굉장히 웃깁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의 이 총리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도 이 변호사예요. 부인이 세리 블레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그래서 이 몰디브의 민주적 선거로 뽑힌 전 대통령이 이제 군사 정권에 의해서 이 실각이 돼가지고 체포돼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을 위해서 이 아말은 조지 클루니의 부인은 무료 변론을 하고 이 세리 블레어라고 블레어 총리의 부인은 몰디브 국가 즉 군부 정권에 대리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받고 변호를 한답니다. 재작년에 베니스에서 이 클루니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식 때 보니까 뭐 맷 데이먼부터 유명 배우들이 총 배를 타고 그 결혼식장에 가는 장면을 보고 야, 참 결혼식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뭐 성 같은 집을 사가 사는데 어쨌거나 돈 벌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부인이 사회적으로 전 세계의 인권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이 토니 블레어 부인은 돈도 많을 건데 이럴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